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소리를 안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10단위로 끊어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220회입니다. 10단위로 끊어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흐뭇해요. 220회. 괜찮죠? 이 숫자만 들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220회. 내가 220회를 하다니.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제목을 220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년에 걸쳐서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오늘 제목은 두려움과 불안에 맞설 용기가 필요할 때 뭘 하면 좋겠느냐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두렵거나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 제가 지난 향기노트 제목을 자주 여쭤보는데 지난 향기노트 제목 기억하시는 분? 네. 4주째 여쭤보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협회에는 기억력 하기가 일주일이다. 이겁니다. 찾지 마십시오. 자, 행동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가? 이게 이제 219회 향기노트 제목이었어요. 답은 뭐였습니까? 이제 제목을 하도 못 맞추시길래 이제 답 물어보려고. 답이 뭐였습니까? 답이 이렇게 됐었죠. 네모를 뛰어넘는 연습. 그렇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해라. 근데 여러분, 말이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이지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하기가 정말 힘들죠.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금 암벽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한계인 거죠. 그리고 힘이 들어서 손을 놓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추락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실패 얘기를 하시던데 추락하는 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는 어떤 게 실패입니까? 이 사람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손을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추락을 할지언정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실패고 어떤 경우에 실패가 아니냐 이거지. 다시 도전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떨어지고 추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실패한 게 아니고 그냥 추락한 거예요. 왜?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가기를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추락한 게 아니고 등반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려면 반드시 포기를 해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움과 불안에 맞설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뭘 하면 좋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조셉 고든 레빗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죠? 네, 이런 영화에 나왔습니다. 스노든, 하늘을 걷는 남자.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죠. 하늘을 걷는 남자. 그 다음에 신시티, 인셉션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을 했던, 분장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인물이 다 달라 보이는데 이런 영화에서 주연을 했던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 온갖 역할을 다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를 잘하는 아주 명배우입니다. 근데 이 조셉 고든 레빗이라는 배우는 6살 때부터 그 아역 배우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콤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연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 공부만 하게 됐죠. 근데 대학 다니다가 한 3학년 때쯤 돼서 다시 이제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아역이 아니라 성인 배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성인 배우로 영화에 출연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오디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디션을 1년 동안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스타 아역 배우였는데 이 성인 배우 역할을 하려고 오디션에 도전을 했는데 1년 동안 모조리 탈락해버렸습니다. 이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왔었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다시는 배우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오디션을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뭔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봤다고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두렵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헐리우드의 화려함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거거나 유명 배우가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역 배우로 스타일 때도 이 사람이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덫이 되고
성공을 거둘수록 나는 점점 자유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유명해지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터뷰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사나 비행기 조종사가 배우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배우들은 인기가 있어서 이 유명세를 타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유명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운 건 영화에 출연을 못할까봐 아니면 인기를 못 얻을까봐가 두려웠던 게 아닌 거죠. 그 두려움의 실체는 그럼 뭐라고 결론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자문해 보니까 자기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거였다는 거죠. 연기 자체가 너무 좋은데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영화에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기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뭘 안 하기로 결심합니까? 나의 연기 지성 여부를 오디션을 평가하는 사람 손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연기하고 안 하고는 누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는 해야 되겠고 오디션은 떨어지고 출연 제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연기는 해야 되잖아요. 연극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이 연기를 못할까봐 두려운 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달랠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은 게 그 만트라를 찾아봤습니다. 만트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언. 그러니까 마법의 주문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불안할 때 어떤 주문을 외우면 덜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주문이 있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이 만트라라고 하는데 이 만트라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배경 그림은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가운데 사람 보이세요? 이게 월드 트레이드 빌딩에 412m 높이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만트라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히트 레코드. 레코드가 뭐예요? 녹화하다죠. 히트는 누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녹화 버튼을 눌러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 조셉 고든 레빗은 어릴 때부터 카메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혼자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카메라에 자기 영상을 찍고 이걸 이제 스크린에 연결하면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혼자 이제 연기를 하면서 놀았던, 아주 자유롭게 놀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카메라 들고 자기를 찍으면서 자기가 연기를 하면 완전 자유롭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을 때가 자기가 카메라 들고 자기 비추면서 자기가 연기할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녹화 버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모든 힘을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상징이 바로 이 녹화 버튼인 겁니다. 그래서 히트 레코더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뭐 오디션은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 혼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말 그대로 히트 레코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카메라 들고 자기가 자기를 찍으면서 이제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역할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히트 레코더 온 TV입니다. 그리고 이 TV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상도 받게 돼요.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있죠. 그 에미상이라고 TV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까지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왔어요?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하고 싶어 하던 연기를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트 레코더라는 이 만트라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연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돌아오면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내 욕망의 주인으로 살게 해줄 만트라를 만들면 어떨까?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용기가 날 수 있는 이 조셉 고든 레빗처럼 히트 레코더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연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만트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나의 만트라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2006년도에 강사 자격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 강사 자격 시험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강의를 할 때가 아니고 강사 자격 시험 치러 간 날 제가 오후에 생애 첫 강의를 했었어요. 강사 50명을 놔두고. 근데 오전에 강사 시험 치러 갔었어요.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을 때예요. 그래서 생애 첫 강의는 이제 심사위원들 앉혀놓고 한 강의죠.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 떨어지고,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심하단 표정으로 저를 봤던 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우연찮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나의 강연 지성 여부를 심사위원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조셉 고든 레빗처럼 카메라 들고 혼자 연기하듯이, 그럼 카메라 들고 혼자 강의하나? 강의는 그런 청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08년도부터 북텔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이게 제1회 북텔링입니다. 제가 했던 제목이 깨진 유리창 법칙인데, 북텔링은 책 가지고 이제 통째로 강의하는 거예요. 촌스럽죠, 표시가. 그때는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촌스럽죠.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촌스럽죠. 그래서 2008년도에 북텔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서 95회까지 끌고 갔어요. 매주 한 번씩 해서. 그리고 95회부터 이제 지식텔링이라는 걸 바꾸고 2010년도 2월에 제가 한 첫 지식텔링이 이겁니다. 문화심리학 차원에서 바라본 삶의 의미. 책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오늘 몇 회 지식텔링을 한 거예요? 625회 지식텔링을 오늘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했던 지식텔링은 100회였는데, 북텔링하고 이어서 하니까 100회였는데, 오늘이 625회째 그 지식텔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지식텔링을 하지 않지만 대신 뭘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향기노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3년도부터 13년 8월 20일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1회 향기노트 제목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3번만 오는가? 답이 뭔지 아시는 분? 저도 향기노트를 해놓고 제가 답을 몰라가지고 찾아보는데, 이 질문의 답이 뭐였냐면 수도 없이 온답니다. 왜 우리 사람, 남자는 태어나서 기회가 3번 온다만 하잖아요. 정말 3번만 올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널려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했던 향기노트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는 수도 없이 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잡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회 향기노트를 하고 오늘 몇 회째 향기노트를 하고 있습니까? 220회째 향기노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강사 시험에 떨어지고, 그럼 내가 하지 뭐. 심사위원들은 맡기지 말고. 그래서 강의할 데가 없으니까 만들었고, 만들어서 스스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들어오라고 사람들 초빙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만트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조셉 고든 레빗은 만트라가 힛 레코드고, 저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은연중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만트라는 크리에이트 탤런트였습니다.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탤런트는 인재란 뜻도 됩니다. 그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 직업과 업은 다르죠. 직업은 뭐 무슨 택시기사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업이라는 것은 그 직과는 상관없는 우리 사명 같은 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제 업이 뭐였냐면 인재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키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인재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강사였던 거고. 그래서 강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업이 이제 서포트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KBC라고 지었는데, 이 KBC가 제 회사 로고입니다. 코리아 브레인 크리에이터죠. 이 브레인이 인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KBC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KBC가 코리아 베스트 컨텐츠도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코리아 베스트 컨설팅도 됩니다. 지금 제가 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KBC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인재도 양성하고 콘텐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죠. 컨설팅 제가 2년 전에 경영지도서 따서 컨설팅 하고 있죠.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네. 김병철의
그래서 수군덕 그러셨군요. 김병철의 약자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창업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KBC라고 해놓고 이제 업종에 맞게 뜻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들이 다 되더라는 거죠.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전국에 김병철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을 써놓고 예스24에 김병철이라고 검색하면 제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단점이란 단점인데 어쨌든 김병철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트라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그만 포기할까? 계속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나를 계속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명언을 하나 인용을 해보면 여러분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면 되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되고 방황하지 말고 물으면 되고 근데 대부분 방황한다는 거죠. 또 길을 잃으면 헤매려고 하면 되는데 안 헤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냥 헤매지 뭐.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기 두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냥 좀 떨면 되지 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으면 되고 헤매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나의 목적지 어딘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만트라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원하는 내 욕망이 이끄는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걸 하기가 두렵거나 불안하시면 여러분만의 만트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욕망의 방향대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